제가 먼저 그러면은 아무래도 정당에 이제 오랫동안 또 근무를 했었고 뭐 제주도당의 사정에 대해서는 또 제가 누구보다 또 잘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번에 도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시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포부를 이제 밝히시고 나오셨는데 선거 과정에서 가장 많이 당원들로부터 들었던 소리들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3개 당협위원장 체제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는 당원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활동을 하지 않는 당협위원장이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이제 신진 인사들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요구들이 많았을 거고 그리고 도당과 관련해서도 위원장님께서도 직접 선거를 뛰시면서 느꼈겠지만 도당 차원에서 우리 후보들에 대한 지원이 미진했던 부분 그리고 도당의 그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무처장의 역량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당원들의 요구가 많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질의 내용이 상당히 다양하게 질의를 해서 우리 이병수 브루카 리서치 대표님께서 저 도당의 속사장을 잘 아니까 아주 적나라하게 그냥 그렇게 다 쏟아부는 것 같은데 아마 위원장도 아셔야 될 것 같고 허심탄회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도당이 이 정도인 줄은 잘 못 느꼈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인 일입니다만은 이번 지방선거에 제가 111표로 떨어졌습니다. 약설은 했는데 그 이면의 과정에서 한 15일 전에 상대 후보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포착을 해서 도당에다가 논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청을 했더니 서로 핑퐁 게임으로 왔다 갔다 사무처장은 선대위원장, 선대위원장은 사무처장이 이렇게 밀리는 형국으로 이게 진행이 됐습니다. 무슨 그 내용이 좀 법적으로 좀 저촉된 부분이 있었을까요? 아니, 행동을 치는 이유가? 저희들이 이제 의논한 바로는 도청에서 자료를 분명히 받았고 다만 그 자료에는 본인이 안 되어 있고 나머지 95%의 정황이 다 담겨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 끝나서 내가 자청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당원이나 책임당원이나 또 선거에 출마하는 분들은 본인이 출마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도 당직자 맡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론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병풍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바라죠. 그래서 이거는 의혹 제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명예훼손에 관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겁을 먹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가 다치지 않을까? 어떤 고소건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미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5일 전에 요청을 했고 또 5일 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절박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황이 분명하고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는데 기다리라고 해서 끝나버립니다. 만약에 그게 밝혀졌으면은 위성권 위원장도 검증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이고 후보자도 어떻게 보면 전국의 언론 또는 지역 주민들에게 질타를 엄청나게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도지사의 그 표의 영향도 우리가 더 업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도 한석이 숫자적으로 더 올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100표 싸움에서 진 분들은 당선될 확률이 아주 큽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게 과연 우리 국민의힘 도당인지 도대체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우리 국민의힘을 바라보거나 신청하는 도민들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이게 야당의 공당인지 아니면 친목 조직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
모든 게 자기가 정치는 책임 정치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네, 직책을 네, 맡으면은 네. 거기에 맞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데 다 회피하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더더욱 또 출마의 결심을 도당위원장의 출마의 결심을 하게 되었던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된 부분이고 또 지금 당에 돌아가는 현황을 보면은 이제 전당대회라든가 도당위원장 선출을 할 때 보면은 각 지구당 위원장이 선출을 합니다. 3개월 이상 회비를 낸 사람에 한해서 선출을 하는데 그 명단의 면면을 정말 지역별 특수성도 고려하고 나이도 고려하고 또 이제 오랫동안 이제 우리 책임당원 활동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 어떤 지역구는 그나마 형틀을 갖추면서 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지역구는 아예 그 임원의 가족까지 같이 해버리고 이렇게 불균등하게 자기의 가까운 사람들로 이렇게 또 대의원으로 이렇게 만들어 이런 그런 모습을 보고 과연 이게 우리가 민주당에게 떳떳한 국민의힘 야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책임당원, 돈을 내서 활동하는 책임당원들에게 공모를 해서 하고 싶은 부분들은 전부 참여를 해서 갈 수 있도록 또 인원이 많으면 또 추첨을 해서 인원에 대한 제한을 적용을 하면은 그래도 책임당원, 국민의힘 책임당원을 하면서도 어떤 소외됨이 없이 불평이 없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제도적으로 중앙에서 변화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최고위원회 건의를 했고 그거에 또한 공감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도당 운영은 정말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또 인재를 영입하고 도당위원장 선거도 앞으로는 책임당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위원장님이 이제 중요한 부분 지금 짚어주셨는데 도당위원장에 당선되시면서 느꼈던 이제 당 운영의 어떤 미비한 점들을 이제 지적해 주셨는데 한마디로 그 얘기는 이제 이겁니다. 당원협의회가 있으면 그러니까 옛날로 얘기하면 지구당 조직. 그렇죠. 그 조직 체계가 이제 뿌리내리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당원협의회도 똑같이 제주도당처럼 운영위원회라는 기구가 있는데 의사결정 기구가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대의원 명단이나 중요한 의사결정들이 의결을 하고 그리고 도당으로 이 의견들이 넘어오고 있느냐 아니면 일부 한두 사람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정해져서 의결 절차 없이 넘어오고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 위원장님도 직접 도의원 출신이시지만 서귀포시 당협의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해달라는 요청을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동안. 다른 도의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가 없었다는 거나 마찬가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당협의 조직 활동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현수막만 걸려 있고 뭐 당협위원장이 핸드폰만 들고 다니는 핸드폰 당협위원장 이런 부분들 행사 하나 없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어디 등산을 한다든지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뭐 봉사활동을 간다든지 이런 행사라도 한 번씩 하는 게 다른 지역의 당협의 일반적인 활동 사항들인데 제주도 3개 지역 당협은 이런 활동들이 사실상 정지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당원들의 이제 불만이 많았던 겁니다. 그렇다고 당협위원장이라는 것은 한 지역을 책임지는 책임자인데 그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누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도 없어요.
또 이 당협위원장들이 시도당 위원장을 또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점이 필요하고 또 책임당원들 전체의 투표를 통해서 시도당 위원장을 뽑아야 된다는 의견은 전국적으로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동안 중앙당 차원에서 이게 당원 당규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명수 대표 말을 이어서 제가 한다면 저희 이제 광주 전남에서 보수 정당의 시도당 그리고 당협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아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현직 의원이 있으면 그런 당원 협의회가 정말 잘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도 거의 3, 40년째 없다 보니까 정말 사무실 하나 당무감사가 나오면 사무실 하나 있는 것 그 자체도 신기하고 사무실만 있어도 감사하는 거지. 당원 협의회 사람들이 모인 그 자체도 힘들고 왜냐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모여서 이해관계가 없다 보니까 하다못해 거기에 구의원, 시의원, 도원이라도 있으면 서로 얼굴 보면서 어떤 전략회의도 하고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의견도 나누고 그러면서 당원 협의회에서 안건이 있지만 서로 간에 의견 교류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종합적인 면모로 봤을 때 이 제도도 보수가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25% 30%라도 나왔을 때 이때 정신 차리지 못하면 제주 정치의 호남화가 되는 거예요. 제주 정치의 호남화가. 부상일이가 이야기했지. 4년 전 보궐선거에 부상일 전 후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위성문 도지사가 거기에 대해서 호남 비하를 해가지고 열불 내가지고 제가 직접적으로 질의하면서 토론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지금 상일 이야기대로. 그렇다고 국민의힘의 당원 수가 현저히 적다든지 광주 전남처럼 그러니까 제주는 희망이 있다 이거지. 8대2의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주가 지금 정신 차리고 선거를 해도 서귀포는 한 5.5대 4.5까지 나와요. 득표율이. 40% 이상이 나와. 완전히 열악한 지역이 아니거든요. 네. 당원들의 열망은 있어요. 근데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조직이 없다는 그릇이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릇에 담아줘야지. 당협의 운영위원회가 있고 그 밑으로 읍면동 협의회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 읍면동 협의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시 바로 세우는 작업이 이정엽 신임 도당위원장님께서 급선무를 두고 하셔야 될 일들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